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 이율봉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목차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상당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차에서 보시면 네 번째에 있는 2019년 환경산업 수출지원 사업 소개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주기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한 페이지로 설명하는 정도로 이 네 번째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환경 동향이라든지 환경산업 해외 진출 그리고 녹색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환경부의 그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환경 동향을 보면 20년 그 1조 3,360억 달러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계 환경 시장 현황에서 보시면은 분야별로 보면은 물산업이 이제 36.6%, 폐기물이 24.2% 정도 되고요. 분야별 성장률에서는 대기관리 쪽이 5.2% 정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환경산업 현황을 보시면은 3대 강점 환경산업은 폐기물, 물, 대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환경기술 수준은 국가 수준으로는 최고 기술국 대비 한 78.6% 정도 되고요. 선도기술은 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처리 이쪽이 이제 저희가 선도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산업 수출 규모는 현재 이제 집계된 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8.1조 원으로 2006년 대비 한 6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산업 해외 진출 의의와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 개도국의 어떤 국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기술 설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지구 환경적인 측면의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국가적으로 이런 지구 환경을 위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기술 수출을 통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의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8년까지 저희가 한 82개국 403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한 5.6조 원 수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의 2019년 녹색산업 육성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6대 과제 18개 세부 있는데 6대 과제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6개를 보시면 예전에 이제 매체별로 수질, 대기 이렇게 매체별 허가를 하던 것을 통합 허가로 새로운 시장도 창출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환경 기술도 좀 선진화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녹색 금융을 강화해서 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환경 융합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해서 과기부에서 지금 이제 강소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한 연간 50억 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큰, 예전에 대덕 연구단지 같은 것들을 좀 소규모화해서 2평방킬로미터 이하로 해서 핵심적인 대학 연구 기능과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사업화,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화 기능을 융합시킨 그러한 거점 단지를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 같은 것들을 사업화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패키지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녹색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녹색 수요, 녹색 소비 같은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합 환경 관리에 대한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가 아닌 통합적인 허가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한 25%까지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 공정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원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료를 바꾼다든지 그러한 근원적인 전공정 맞춤형 개선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한 25%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 투자가 저희가 이제 5대 발전사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환경관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손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일자리도 한 300개 정도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4년까지 4.7조 원의 어떤 투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녹색 금융입니다. 그래서 미래환경 펀드라고 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한 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말까지 한 860억 원으로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서 융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금감원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금감원과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 연금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금융기관도 뭔가 돈을 운용할 때, 기금을 운영할 때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환경성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앰비언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융합 거점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금 인천에 환경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그 다음에 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연구원, 과학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산업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인천대에서 연구 기능을 좀 더 하고, 그 배후에 배후지를 또 저희가 한 1.3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조성을 해서 그 입지에 들어오는 업체에게는 어떤 세금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 또한 연구 개발한 것을 사업화하는 것들이 좀 더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 강소 특구를 과기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걸 연말에 이제 제출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역별 거점 단지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서천에 있는 생태원하고 뭐 군산 뭐 산업단지를 연계한다든지,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러한 신규 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런 로드맵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대 국가전략 R&D로 어떠한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생물종들의 어떠한 그 독특한
그런 생태 기능을 모방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생태 모방 기술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기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 R&D 추진을 할 거고요. 이외에도 IoT 기반의 오염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체감하는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기부 산업부와 함께 뭐 월드 클래스 250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 과제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출 10조 원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혼자만 개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직접 개도국의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당장 저희가 내일 또 에티오피아 차관님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에티오피아 진마시의 그 상하수도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을 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그쪽에 이제 고위 공무원들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그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정수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돕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한국 정부의 어떤 제도, 러시아 같은 데는 쓰레기 종량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와 설비와 인력과 유지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 같은 어떤 다자개발 은행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를 해서 저희 기업이 그 개도국에 진출하는데 저희 돈뿐만 아니라 다자개발 은행의 어떤 자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장 개척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그리고 신남방에 대한 부분을 수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까지 한 1조 원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녹색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 표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은 해왔는데 여러 소비자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아직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나타나듯이 뭔가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하고 쉽게 와닿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실제 그 물건이 팔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표지 인증을 좀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 제품 진열 방식 같은 것도 개선하고 판매 수수료 인하 같은 것도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건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에너지 효율 등급 위주로 돼 있는데 오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국토부하고 이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도 고려한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한 등급제를 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수출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한 전주기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거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은 제가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중기부 사업 설명 끝나고 환경공단 설명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사업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 잘 육성되면 그걸 토대로 이제 기술원하고 저희가 해외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 해외 정보를 토대로 저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볼만 하다. 그쪽을 좀 뚫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쪽 공무원들이나 기업들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은
그걸 토대로 어떤 사업을 정말 발굴할 수 있을까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하고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씩 마스터 플랜이 예를 들면 알제리의 엘 하라시 하천에 대한 그 복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0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상류 하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좀 쪼개집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이 쪼개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30%에서 7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은 그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면은 보통은 개도국에서 그 공무원들이 한국 기업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나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개발 은행하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이 부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화 부분을 보시면은 중소환경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으로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 자금 지원 같은 거, 투자 유치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수환경 산업체 지정을 이제 18년 기준으로 53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나 홍보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통합정보망에서 해외 정보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GGHK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환경 기술 그리고 산업체에 대한 전시회 같은 것을 하면서 개도국 공무원들과 발주처 기업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술 인력 그 초청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5명 개도국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주 과정으로 해서 한 1년에 15명 정도를 저희가 1년에 15명으로 2번 정도 해서 단기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마을 상수도 설치를 해서 이것이 결국은 한 개당 한 4억 원인데 결국은 그 4억 원 들인 것이 우리 업체의 어떤 그 상하수도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가나나 그런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프로젝트 발굴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시장 개척단, 그 다음에 해외 환경 산업 협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알제리,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시아 3개 국가, 그 다음에 남미가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알제리 이렇게 5개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개발 은행 협력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현지 업체하고 현지에서 현지화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 기업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기업화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중 미세먼지 실증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한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페이지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혹시나 그 전체적인 어떤 환경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잠깐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시간에는 그 시간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 형태는 조금 그거는 기술원 통해서 기술원의 전화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